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제 탈당의 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은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당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탈당을 요구를 했고, 그렇지만 김문수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본인의 선택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물밑에서 사실상 그동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가 있었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가 아니라 김문수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탈당하겠다. 나 지지하는 사람 많다. 내가 있어야지만이 선거 이길 수 있다. 라는 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지금 거의 20%대로 지금 떨어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계속 있다는 거, 당에 있다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좀 위기감이 저는 작동했지 않나 싶습니다. 20%대가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숫자죠. 사실 지난번 탄핵 이후에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받았던 게 20% 정도였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안철수 후보도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후보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지는 또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선이라는 것이 일단 이 대선이라는 곳에서 이 파이가 이렇게 축소돼 버리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설문조사 지난주 설문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대구 경북에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다 지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갤럽 조사인데요. 이 갤럽 조사도 지금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도 이재명 41%, 김문수 39%. 그러니까 이제 부산, 울산, 경남도 날아가는 거고 대구 경북이 이재명 34%, 30%를 돌파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대구 경북에서도요. 구의원 선거에서 가버는 민주당이 당선이 되는 수치가 됩니다. 30%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부울경도 잃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까지 위협받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그 조원 CNI라는 곳에서 RDD 조사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랑 해가지고 거기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우리가 지는 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것들을 보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대선에서 패배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러한 측면들도 대선 이후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여지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아마 그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네. 주변에서 다른 말들을 아무리 들어도 듣지 않고 있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지금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본인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도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보통 대선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이 한 70% 이상.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 부울경이 PK 같은 경우도 한 60% 이상. 그 정도가 나와야 그나마 이제 이 교두보가 마련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 정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때도 결국 부산 경남이 국민의힘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회의원들 17명 방어선이 만들면서 살려줬는데 문제는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저렇게 무너지면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다 동의를 받았다. 너네들 전부 다 이제 내란 관련된 사건들 다 이제 적결하는데 우리 국민 동의 받았어. 그거를 그냥 밀어붙일게. 좀 사법부 바꾸는 거 다 동의 받았어. 이렇게 이제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친윤계가 결정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12.3 그 와중에 통화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윤들이에요. 그러면 더구나 또 이 법무부 장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통화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은 이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위기감이 결국은 이런 상황을 움직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지지율을 보면 이거는 뭐 패배 수준이 아니고 괴멸 수준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30%를 이재명이 넘어간다는 거, 부울경이 뒤집혀졌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견제 세력으로서 남아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자, 그런 위기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캠프나 지금 친윤들이나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전혀 못 느껴왔잖아요. 오로지 한 사람, 한동훈 전 대표만 내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선전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우리가 최소한 정말 저는 진짜 그 보수의 씨감자라는 표현 장동혁 의원이 가져다 썼지만 진짜 그 씨감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씨감자를 남겨놓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세 가지라는 것이 그것이죠. 이제 계엄과 관련된,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확고한 입장. 그 다음에 새벽에 당내 쿠데타에 관련된 확고한 입장.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입장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일종의 보여주는 거죠. 인적 청산이라는 이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 하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끈 거예요. 그렇죠. 네, 일주일 동안 끌어서 겨우 탈당 하나 받아냈지만 여전히 친윤계 인사들, 이번 대선 영입 인재는 되게 재밌는 게요. 원래 모든 대선은 영입 인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재 영입을 하는데 이번 대선 영입 인재는 석동현과 장해찬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진짜. 석동현 지금 이번에 또 나갔습니다. 예, 네, 오늘 아마 제가 그래서 나갔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막 쓰고 그랬더니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나갔어요. 네. 나갔지만 여전히 장해찬은 남아서 장해찬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렇죠. 페북글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장해찬이 진짜구나. 예, 석동현은 사실 생각해보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김계리 변호사한테도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두 다 공개되듯.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일종의 얼굴마담 사석이고 버리는 돌로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장해찬이 진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이 나가야 됩니다. 장해찬이 탈당을 해야 진심으로 친윤과 끊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이 일종의 영혼 보내기거든요. 석동현 변호사와 장해찬을 집어넣고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은 석동현 변호사와 장해찬을 통해 이 당과 캠프의 영혼이 남아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시그널 아닙니까? 알박기죠. 네. 예, 그 좌파 애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 요즘에 영혼 보내기라고 영혼 보내기. 조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 예매를 해가지고 매진을 시켜. 마감을 매진을 시켜놓고 극장에 가보면 근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예, 그냥 표만 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막 언론에도 나오고 막 비난받으면 내 영혼이 가 있는 거다. 아하. 표를 샀으니까 영화는 안 봐. 그러나 매진만 시켜놓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은 짓을 지금 우리 당에다가 하고 있는 건데, 석동현 변호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빨리 나가는데 장해찬은 남아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장해찬이 윤석열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감독님 한번 볼까요? 저는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 최소한 첫 번째 계엄 반대, 이게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이제 이건 탈당인데 아직 뭐 사실은 이게 사실 당에서 출당이나 이 제명을 했더라면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 선긋기, 이게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사실은 요 짧은 글 안에 4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선거라는 게 하면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도대체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 그다음에 선대위 안에 보면 김문수 주변에 보면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서 김문수 외치고 그냥 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도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전략이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전략적인 포석을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세 가지 요건들. 사실은 국민들은요, 유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TV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어떤 전략을 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라고 그러면 지금요, 사실은 이번 그 대선은 국민들의 응징 투표예요. 맞습니다. 나를 정말 오늘 또 5.17 기념일이지만 5.17 비상계엄 확대로 인해서 그 다음날 5.18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비상계엄이에요.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한테 비상계엄을 내린 것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고 오늘 윤 전 대통령 성명을 보면 본인의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분노감에 차 있는 유권자들한테 가서 그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대해서 계몽령이라 했던 사람이 후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찍어줄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 오늘이 5.18인데 세상에 5월 그 계엄 5.18에 책임이 나눠지고 있을 12.12 군부의 핵심 세력 중 하나인 정호용을 네. 상임 고문으로 발표했다가 취소는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발표할 때 그때 방송 나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12월 계엄을 5월 계엄으로 덮으려는 거냐. 계엄을 계엄으로 덮으려는 거냐. 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선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제 경선 후보일 때 한동훈 후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지만 방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해피워크라는 선거운동을 그렇죠. 만들어서 했어요. 네, 네. 근데 출퇴근 시간에 신도림역 어떤 데인지 저는 인천에서 학교를 예전에 다녔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신도림역은요. 전쟁터예요. 거기서 전쟁터입니다. 네. 정말 모든 그 호선이 교차되는 지. 네, 삶의 치열함을 느끼려면 출퇴근 시간에 신도림역을 가보면 돼요.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 같거든요. 네. 그 출퇴근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것도 퇴근 시간이면 조금 그래도 기분이 조금 그렇죠.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출근 시간에 가가지고 거길 가서 인사를 하고 있다. 길을 막고 누가 짠 거냐 도대체 저 동선은. 그러니까 그런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때 선거운동이랑 비교해봐도 너무 퇴보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인사로서 가장 성공했던 선거운동이 광화문에서 혼자 서서 인사하던 거였어요. 네. 차라리 그걸 했어야 되는데 출근 시간도 아니야. 출근 시간에 신도림역에 서가지고 제가 그 영상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욕하고 가잖아요. 네, 막 뭐라 그러면서 째려보고 피하여서 가는데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막 앞으로 오라 그러고 와 진짜 내가 그냥 이 당을 찍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투표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선거 운동에 대한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표를 깎아먹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고 뭐 가서 그냥 절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뭐 메시지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제시했던 이 세 가지의 요구 조건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일단 뭐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탄핵 반대에 대한 이 부분은 해결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의 어떤 절연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통당 등 극단 세력이 있다는 이유로 세미준이 나갈 정도일까요? 세미준이 어떤 곳이냐면 지난해 전당대회 때 세미준에서 무슨 연설회나 토론회인가요? 그걸 하는데 했죠. 한동훈 후보만 안 불렀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그때
종편 방송 나가고 할 때 보면은 그걸 가지고 막 한동훈 후보한테 전화를 했네 안 했네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미준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세미준도 더 오른쪽에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 세미준도 못 견딜 사람들을 옆에 데려다 놓고 네. 그 사람들을 계속 제가 지금 이제 보면은 당협위원장은 이제 그 내려놓기는 했지만 다른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통당 계열의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그렇게 입당 신청서를 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당을 예전에 민주당이 그 주사파 무리들이 통진당 해산되고 나서 대거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지금 그 주사파 무리들이 이재명을 이렇게 키운 그렇죠. 것도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비슷한 일을 이 자통당 무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자통당과의 절연 이런 것들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새를 키우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인 게 바로 이제 오늘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자통당의 비례대표 2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이제 대표 변호사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시민사회 특별위원회를 해서 지난번 고성국하고 이제 그 당사의 캠프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쪽 세력들을 내가 다 끌어오는데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날요. 또 저는 이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이 고성국이 이제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 기록이 다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통하고 그리고 또 코치한 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또 뭐 했냐면 설란현 여사와 인터뷰를 이제 고성국 TV가 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 유튜브가 하든지 당의 공식적인 유튜브가 해야 되는데 그걸 고성국이 나와서 자기가 인터뷰를 하고 또 그 당사에서 김재원 그 비서장을 중간에 놔두고 이 그 극우 유튜버들 다 모아놓고 합동 방송을 하는 거예요. 캠프 뒤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김문수는 윤석열이야라는 거를 그냥 다 전 국민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그 이미지를 씻어내야 지금 뭔가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전략에 대한 성적표가 바로 어제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그렇게 하면 20%대밖에 얻을 수 없다. 이 20%의 의미는 보수가 얻었던 가장 최저의 투표고 맞습니다. 20%를 얻으면 이 진보, 이 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보수를 깔아뭉개고 자기들 세력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는 지역적으로도 보면 부서울경도 넘어가고 이제 대구 경북 좀 밖에 남아있지 않는 대구 경북도 이재명이 지금 30%를 30%. 넘어서는 네. 이거는 뭐 거의 괴멸 수준이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코호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 논리가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논리가 그것이죠. 중도는 없다. 네. 보수가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똘똘 뭉치면 보수가 너무 세 보여서 중도들이 센 쪽에 붙을 것이다. 저는 진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드는 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방송에서 지금 이 당 대변인을 하고 있는 분과 방송을 같이 했는데 네. 그분이 갤럽 조사가 나오고 나서 진심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20%대도 29%도 아직 높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분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네. 그러한 모습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죠. 뭐 공정 뭐 이런데. 근데 이제 공정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렇게 나왔는데 7% 차이 났다고 그랬죠. 7% 차이로 이렇게 나왔는데 40%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20%대로 주저앉아서 정말 충격을 먹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충격을 받을 거릴까? 그런 짓들을 해놓고 그 일주일 동안 한 일이 석동현 변호사 영입해 장해찬 복당시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국 방송에 후보 부인이 출연을 해 고성국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가 출연을 해 이런 일들을 줄기차게 해놓고 그런 일들 줄기차게 해놓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했다가 탈당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을 떠들어 놓고 그치. 40%가 넘기를 바랬대요. 네. 말 한마디 사과한다. 그것도 사과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거 보셨죠? 그 김문수 후보가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공산국가. 그렇게 패배한 거는 공산국가. 시진핑이 근데 그거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옆에 있던 윤재욱 의원이 마이크를 그냥 마이크를 껐다가 내려버리잖아요. 마이크를 내렸다가 옆에 또 나경원 의원이 마이크를 켜요 또. 정말 그러면서 40%가 넘기를 자기들은 기대했다라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충격 먹었습니다. 이 현실 인식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집단에만 있으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자기들 좋은 것만 올리고 네. 지금 이제 제가 페이스북 쭉 보면 이제 주로 그쪽에 계셨던 분들은 공정 여론조사만 올립니다. 근데 공정이라는 게 지난번 조사 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만 자기들이 이제 신봉하고 있고 곧 따라잡는다. 오히려 심지어는 배승희 같은 경우는 뒤집었다. 이렇게까지 썸네일을 갖다 하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짓말로 정말 이 다시 눈을 가리면 지난번 이 여러분 몇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탄핵 때 어떤 경험했습니까? 결국 탄핵 때 기각된다, 각하된다.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8대 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물에 대한 객관적 판단 능력을 떨어버리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갈지 나중에 되면 이제 또 지고 나면 아이고 이제 부정선거네.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렇게 또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너무나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 제가 MBS랑 갤럽 여론조사를 제 페북에 올렸더니 소위 그 친윤 중에서도 제 패친들이 있다 보니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댓글이 제가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실소가 나왔는데 부정 여론조사랍니다. 부정 여론조사.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부정 여론조사라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이미 벌써 부정선거 그분은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에요. 네.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의사 선생님이시고 되게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보니까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데 부정선거가 이미 그 유시민이 얘기한 숫자대로 세팅된 것 같다. 뭐 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왜 부정선거냐 하면서 그 이유를 삼는 게 자기들 보는 그 유튜브에서 네. 이재명, 김문수 자기들끼리 투표한 거. 그래서 이제 김문수가 80%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서 이거는 부정 여론조사 부정 선거다. 뭐 또 하나가 더 재밌는 게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스티커 붙인 거에서 이제 이재명 반대쪽이 많은 걸 가지고 그렇다. 이제는 공정 같은 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유튜브 여론조사나 스티커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제가 댓글을 거기에 가서 댓글을 달려다가 쓰다가 저기 하긴 했어요. 선생님 이러시는 건 말기암 환자가 와서 민간요법 뭐 이상한 부적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라는 거를 달려다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싶어서 그냥 안 달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올해부터 이제 선거 운동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선대위의 어떤 직책이나 뭐 이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선대위에 좀 뭐 맡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단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금정구청장 선거 그 사실은 이제 뒤집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결국 마지막에 이제 부울경이 뒤집어지면서 또 보냈잖아요. 그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적인 분들, 중도 보수적인 분들의 어떤 바람은 이 정당이 정말 어떤 이 자신들의 어떤 도덕성과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정당 그걸로 만들기 위한 것들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권건 지도부가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제일 충격적인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지난 이 뭐 계엄도 있고 탄핵도 있겠지만 지난 5월 10일 날 밤에 이루어졌던 그 당내 쿠데타. 네. 그게 또 지금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정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분노감이 결국 지금 이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뭔가 당의 개혁과 혁신을 어떤 면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영남 지역만큼은 지금 이번에 사수하는데 좀 이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 싶어요.
부울경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설마 뭐 TK까지 패배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울경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저희는 진짜 근데 이미 부울경에서 한동훈 대표가 통한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죠. 네. 영남 지역이 다 넘어갈 뻔했는데 부산이 다 넘어갈 뻔했는데 그렇죠. 두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부울경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저는 그때 한동훈 대표가 당시 그 했던 유세 굉장히 인상적인 유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를 버리실 거냐? 여러분은 저에게 기회를 안 준 적이 없지 않으시냐? 아하. 정말 그때 그 피를 토하면서 외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부울경이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를 줬죠. 음. 그리고 부울경이 우리가 뒤집는데 또 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울경을 돌았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결정적이었거든요. 음. 지금 우리에게 그 마이너스 요인이 무엇이냐? 백의종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의종군하겠다고 진짜 그냥 나타나면 백이만 입으시면 안 돼요. 종군은 하지 말고 백이만 입고 그냥 종군은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가만히 저 흰 옷만 입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때 갑자기 나타나시면요 대구 경북도 뒤집어질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영남권에서 어쨌든 그 부분 특히 낙동강 방어선만큼은 네. 지키는데 좀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보수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 정말 부산 경남 지역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한동훈 대표한테 정말 몇 번이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50 쿠데타 사태에 그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놈의 뭐 단일화인지 뭔지를 하겠다고 나섰던 그 부산의 그 국회의원들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싸움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기간 동안 진짜 효과적인 어떤 방어선 구축 이제 그게 굉장히 절실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나마 이제 이 국민의힘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지지층들의 어떤 결집도 그다음에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이번에 보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투표를 할 경우에 보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고 필요성이 있을까? 그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민주당과 이 이재명 후보는요 여러 가지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지금 이 그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 선거를 그거에 대한 신림 투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자,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과반의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다 동의했다. 이번에 내란 특검하고 뭐 모든 특검하고 그다음에 사법부 완전히 작살내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 동의했다. 우리 하겠다라는 걸로 명분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이번에 보면 비슷비슷하게 뭐 아니면 우리가 40%나 이렇게 정도 나오면 그래도 겁을 먹어서 아마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래 지방선거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한테 선대위에 들어오라거나 선대위 자리 맡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서로 이 짧은 기간 안에 합의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걸로 두고 가는 게 네. 맞아요. 선대위는 당신들이 다 가지세요. 예. 비대위도 당신들이 다 가지세요. 그냥 뭐 거기 보면은 54태 주역이 선대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렇죠. 54태 주역이 선대위원장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어떻게 같이 선대위원장을 합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왜 돌아다니면 표가 안 되는데 왜 돌아다니세요? 너무너무 정말 진짜 신기합니다.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알량한 그 원내대표 예,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얼굴 두껍고 알량한 원내대표셔서 그런 건데 그냥 서로 안 되는 사이들끼리 굳이 뭐 서로 이렇게 자리에 섞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뭐 그분들도 최소한 이재명이 사법부를 망치는 거에 대해서는 막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우리는 그렇죠. 진짜 공익적으로 막고 싶은 거고 그분들은 뭐 자기들의 이해관계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란죄 수사나 이런 것들 걱정되기도 하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사법부를 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막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합의 보고 그냥 각자 열심히 뛰는 걸로. 한동훈 후보한테 괜히 와가지고 옆에 한동훈 후보 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많이 모인다고 거기 옆에 와가지고 같이 어깨동무 한번 해보려고 나타나지 마시고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처럼 하시고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설 경우에 진짜 한동훈 전 대표는 백의종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자리 때문에 그래고 그 공동선대위원장 면면을 보십시오. 거기에 원오브되면 끼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거기에 뭐 나경원, 뭐 안철수, 무슨 뭐 황우여, 뭐 여기하고 지금 김기현 서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진짜 가볍게 옷 입고 해피워크 하면서 거기서 이 국민들하고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정말 민주당은 이 삼권 분립을 이번에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네.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국민주권이라는 이 어떤 이 아젠다를 가지고 실제 이 사법부를 이번에 다 망가뜨리면 그 피해가 단순히 어떤 정치인한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 전체에 옵니다. 네. 사심제가 생겨요. 사심제가. 그러면요. 앞으로 아마 재판 받으면요. 아마 판결 날라고 그러면 한 2년 걸릴 거예요. 2년 넘게 걸리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정말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죄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즉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바로 이 법률적인 어떤 그 지식과 그에 대한 공세 포인트라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이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거 캠페인만 집중적으로 해도 국민들이 야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인 이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투표하겠다. 사실 뭐 김문수 후보 뽑기에 뭐 좀 끌적지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투표가 아니라 이번에 투표는 내가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사법부를 지켜내고 상권 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나의 권리 행사다. 라는 의미를 갖고 투표장에 나가면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떤 캠페인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심제를 막는 것은요, 국민 개개인의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거기도 합니다. 제가 변호사기도 하지만 변호사 사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이요, 네.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심제가 도입되면 변호사들 사건도 더 늘고 네. 돈도 더 벌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를 민주당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해요, 실제로. LKB는 완전히 뭐 대박 났겠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3번 돈을 받아가던 거를 한 번 더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출이 25% 더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럼 매출이 25% 더 늘어나는 거면 국민들은 법률 비용을 25% 더 써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단지 그 누구리에서 이재명 한 명 개인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은 돈을 써야 되는 사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지연 정의회가 확정되는데도 더 많이 지연되는 것이고 이게 재판소원이라는 건데요. 재판소원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돼요. 거의. 네. 예. 근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다. 그러니까요. 그걸 위해서라도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그 점에 있어서 우리한테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됩니다. 사법부를 위해 투표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싫고 권성동이 싫고 자유통일당이 싫어도 기호 2번을 찍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면서 투표장에 나와서 정말 참고 기호 2번 찍어주려는 사람들한테 쌍권이나 자통당 분들 와서 섞이지 마세요. 그냥 각자 삽시다. 각자 열심히 하면 되죠. 뭐 그냥 섞이지 괜히 또 한동훈 후보 사람 많으니까 일정 같은 거 뭐 경찰 같은데 알아보고 한동훈 후보는 이제 움직이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죠. 경찰들이 항상 움직여요. 경찰들이 왜냐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경찰 같은데 알아보고 나서 한동훈 후보 일정 찾아가지고 네. 굳이 나타나서 악수하려고 그러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각자 삽시다 우리. 자 이번 선거 우리가 이제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저는 지키기 위한 투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수를 개혁해야 되고 또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보수 개혁에 대한 저는 투표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즉 지금까지 나서서 지금 20%를 기록하는데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투표율도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40%를 지켜낸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친윤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뭐 태클 걸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투표하는 이유도 근거도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투표에 임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보수가 다시 개혁할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단초를 이번에 마련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